했던 유승용이가 썼기 때문에 이 전쟁을 크게 보면서 썼습니다. 외교적인 이야기라든지 전쟁의 대국을 보면서 쓴 것이고, 남중일기는 바로 전선에서 하루하루 각계 전투를 하는 전투사령관이 쓴 거니까 이 양쪽을 비교해서 보시면 아, 이게 임진왜란이 이런 전쟁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유승용과 이순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이순신을 수군 통제사로 천거한 사람이 유승용이었습니다. 유승용.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을 알아본 것이죠. 오늘 저 바깥에 새로 진열한 책이 박정희의 결정적 순간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쓴 13권의 박정희 전기 중에서 제일 재밌는 부분을 62개니까 저 사람이 1917년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1979년에 죽었으니까 만 62년 살았죠. 만 62년. 그래서 62년 동안의 62개의 장면을 뽑아서 이렇게 낸 책인데, 저 책을 만들면서 제가 박 대통령에 대해서 새롭게 느낀 점이 있어요. 제가 전기를 다 쓰고 박지만 씨를 만났어요. 박지만 씨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무, 꽃, 그리고 이 강아지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아버님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런 관점에서 쓴 책이 별로 없더군요라고 했어요. 그게 저한테는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박정희를 쓰면서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내가 이 박지만 씨 하는 이야기를 저희 하나의 관점으로 보고 한번 그런 면에서 보니까 이게 박정희라는 사람의 진면목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산림녹화가 성공한 것은 박 대통령이 나무를 사랑했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박 대통령이 나무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산림녹화는 성공할 수 없어요. 나무에 대한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우리가 박 대통령을 평할 때 개인의 한을 민족의 한으로 생각을 하고 그 한풀이를 해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정희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한이 두 가지죠. 하나는 가난의 한입니다. 가난의 한. 얼마나 가난하게 자랐습니까? 더구나 그 모친이 박정희를 임신을 했을 때는 자기 딸이 또 임신을 해가지고 동시에 놓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창피해가지고 그때 한 4살쯤 됐으니까 44살에 임신을 했으니까 창피해가지고 박정희라는 이 생명을 끊으려고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무슨 유산시키는 약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박정희가 안 나왔지만 간장을 먹고 간장 있잖아요. 간장을 한 사발 먹고 그러면 사람 기절했지 않습니까? 그럼 기절한 적도 있고 저 높은 데서 올라가지고 막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리고 그 다음에 왜 디딜방아 있죠. 디딜방아를 배 위에 넣어가지고 막 붕붕 찍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게 박정희라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박정희 대통령 형제는 다 몸이 커요. 몸이 큰데 이 박정희만 작아졌어요. 워낙 뱃속에 있을 때 고생을 해놓으니까. 그래서 나오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안 죽고 태어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 박 대통령을 그렇게 아꼈어요. 그리고 박 대통령의 인격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게 훌륭한 인물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의 전기를 보면은 아버지는 농팽이고 이런 사람 많아요. 나폴레옹처럼. 나폴레옹 박 대통령 아버지도 한량이고 시력자 비슷하고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아버지도 무의도시 간 사람인데
아, 어머니가 좋아요.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절대 큰 인물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은 가난의 한, 또 하나의 한이 있었죠.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이게 남의 나라 밑에서 종살이 한다. 이게 뭐냐 하는 극에 대한 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첫째 가난을 면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남의 나라 압제를 안 나오려면 강병, 군대를 건설해야 되겠다. 부국 강병이죠. 부국 강병을 이 사람의 최대 목표로 한 것이죠. 민주주의는 언제 오느냐? 부국 강병 한 다음에 민주주의는 따라서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6.25 났을 때 박 대통령이 민간인이었다가 이제 군에서 복직을 시켜줬어요. 소령으로 복직을 했다가 다음에는 중령이 돼가지고 구사단을 창설을 하는데 지금 구사단 자유로운 방에 있는 저 구사단이 장도영 사단장하고 박정희 참모장이 대전에서 만든 부대입니다. 근데 이 구사단 참모장으로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사단장은 김종갑이라는 분이었는데 나중에 이분이 국회의원 돼가지고 국방위원장으로 한 분입니다. 어느 날 전선에서 이렇게 막 싸우다가 부하가 작전참모가 찾아왔더래요. 하루 평균 한 사단에서 전사자가 40명 정도 나왔는데 그날은 2사람밖에 안 죽었더랍니다. 그래서 작전참모가 사단장님 오늘은 참 2사람밖에 안 죽었으니까 이거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식 좀 시켜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대. 그러니까 김종갑 사단장이 참모장인 박정희 중령을 불렀답니다. 그래서 회식 좀 준비시켜 주라고 하니까 박정희 중령이 딱 정색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아서 회식을 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2사람밖에 죽지 않았다고 회식을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 2사람 부모는 대통령이 죽은 것보다도 더 슬퍼할 겁니다. 딱 이렇게 있어요. 대통령이 죽은 것보다도 자기 아들 죽은 게 더 슬퍼하지 않습니까? 근데 2사람밖에 죽지 않았다고 회식하자 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인명에 대해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나무, 숲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꽃을 아끼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연장선상에서 인명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최근에 주월 사령관 최명신